안녕하세요. 성균대학교 정성은 교수입니다. 자, 연구 방법의 기초 개념 오늘은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신력이 높으면 메시지의 공신력이 높으면 더 많은 태도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우리 어떤 과학적인 연구에서는 말로서 이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수학은 논리 기반으로도 그 진술이라든지 이런 모형이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수학인데, 근데 수학 이외의 세계에서는 수학 이외의 과학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제 증거를 보여주죠. 그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검증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을 구축하면은 모델 검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모델 검증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추상적인 이런 그 변수들을 관찰 가능한 것을 찾아서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측정이라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측정을 항상 해요. 근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가 있다가 어떤 사람의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요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옛날에는 얼마나 사랑했는데 요즘은 얼마나 사랑하지? 그 사랑하는 정도, 사랑하는 수준? 뭐 그것도 사실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도. 자,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떤 관찰 가능한 것으로 끊임없이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는 나한테 선물을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발렌타인스 데이가 되면 항상 나한테 좋은 걸 선물하더니 올해는 선물 안 해. 사랑을 안 하나 봐. 응? 뭐 옛날에는 선물을 많이 했어. 뭐 옛날에는 선물을 많이 하더니 요즘 선물을 너무 조금 해. 라고 하면 뭐냐면, 자,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와 관련이 있는 어떤 관찰 변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 선물의 수, 이 관찰 변수죠. 관찰 변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그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 변수에 대해서 값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는 총 선물의 개수가 5개였어. 그 지난달에는 10개였어. 10개. 뭐 근데 이번 달에는 제로. 뭐 이렇게 하면 사랑을 안 하는 게 분명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추상적인 변수를 측정 가능한 변수를 연결시키면서 사실은 항상 측정을 하기는 해요.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과학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정말 반영하는지는 의문이죠. 예?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뭐 일부는 완전하지 않지만 일부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의 수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의 일부를 반영을 해. 예? 선물 수는. 그리고 뭐 외부 전혀 사랑과 관계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선물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성격이 좋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꼭 하나만으로 측정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요즘 예전에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막 이 얘기를 많이 하더니 요즘은 사랑한다고 이야기 별로 안 해. 그러면 I love you 말하는 횟수를 또 그걸 관찰 변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돈이랑은 별로 겹치지 않겠죠. 이렇게 겹치지 않지만 이것도 일정 정도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 관찰 가능한 변수죠. 카운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시간 옛날에 한번 전화하면 몇 시간이고 막 계속 통화를 하더니 잠도 안 자고 통화하더니 요즘은 전화하면 그래? 밥 먹었어?
그래 다음에 보자. 그리고 전화 끊어. 그리고 통화 시간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여러 개 사용하면 우리가 그래도 뭐 남은 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도 이 추상적인 컨셉을 그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좋은 걸 찾으면 돼. 근데 좋은 거를 품질이 좋은 척도를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일단 어떻게 척도를 만들 것이냐, 관찰 변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관찰 변수 그걸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쫙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얘가 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품질 얼마나 좋은 측정인지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측정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그 변수가 있으면 변수의 값에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를 부여하는 건데 이렇게 수를 이용하는 게 우리가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0, 뭐 1, 2, 3 이런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수를 이용하는 건데 또 이렇게 뭐 1.5라는 수도 있고 이거는 수는 수도 하나의 우리 상징인데 상징에서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건데 뭐 길어지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차이와 뭐 하여간 구분해주는 어떤 그 수준들을 구분해주는 이런 그 능력이 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는 일단 오더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오더 1이 0보다 크고 2는 1보다 커. 고로 2는 0보다 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그 오더가 있어. 오더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에서도 높다 낮다는 사실은 그런 수는 아니지만 그것도 오더의 기능이 일부 갖고 있죠. 근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간격이 같아. 근데 여기서 이꼴 인터벌이라고 그래. 수는 이꼴 인터벌, 간격이 같더라. 간격이 같으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하고 뭐 더하고 빼고 해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계산한 값이랑 맞죠. 근데 이꼴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게 이거 0이 있다는 게 지금 출발점이 있다. 이거는 출발점이 명확해서 이걸 내추럴 오리진이라고 그러죠. 내추럴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는 각자 알아보세요. 0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개개 하나의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상들을 총괄해서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값들을 우리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평균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수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도 하고 또 우리가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를 부여하는 게 측정이다. 자, 나이도 우리가 관찰 변수죠. 나이도 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수를 부여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이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값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값을 부여하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척도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막 대학원 들어오면 막 외웁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외운 게 있는데 사실 좀 더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자, 인간이 만든 가장 첫 번째 측정을 위한 척도는 뭐냐면 세는 거예요. 카운트. 자, 야, 너 사과 몇 개 갖고 있어? 1, 2, 3. 너 3개 갖고 있네? 넌 3. 너는 사과 몇 개 갖고 있어? 너는 1, 2, 3, 4, 5. 5개 갖고 있네? 5개. 이렇게 벌써 숫자가 부여가 되죠. 그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측정이냐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중요해요. 근데 카운트를 이용한 측정은 굉장히 널리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집은 가족 숫자가 몇 명이지? 예? 뭐 아빠, 엄마, 뭐 애들 3명, 5.
5 뭐 이렇게 해서 카운트하면 되죠. 근데 그게 패밀리 사이즈라는 뭐 우리 가구수 뭐 하여간 패밀리 사이즈라는 그 변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 변수고 그러나 측정 가능한 변수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도시의 위험 정도 이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각 도시마다 그 위험 정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특정한 관찰 변수를 찾아서 측정하고 싶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가장 간단한 거는 범죄 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범죄 수를 카운트, 예? 일정한 기간 안에 범죄 수를 카운트해. 와, 여기에 이 도시는 범죄가 1000건이 일어났어. 예? 1000. 여기는 10건밖에 안 일어났어. 살인 사건이. 아, 그러면 여기 살인 사건 1000건, 10건. 아, 여기가 훨씬 더 위험하네 할 수 있겠죠. 그게 카운트로 이미 세는 것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뉴스에 뭐 범죄 뉴스의 수 카운트 할 수 있죠. 우리가 카운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카운트고 찾아보면은 어떤 도시의 위험성이란 게 드러나는 그런 관찰 변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경찰관의 수, 예? 경찰관의 수로 수가 도시가 위험한데 경찰관의 수가 많겠죠. 근데 자, 그리고 경찰서의 숫자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오래되면서 가장 또 쉬우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숫자의 모든 특성들을 우리 그 세는 거는 자연수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사실 자연수를 이용하는 건데 자연수도 우리가 그 대부분의 그 수가 가진 어떤 그 특성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무지하게 좋은 척도다. 이걸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도 이런 것도 태도 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카운트로도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카운트로도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number of presents 뭐 선물 숫자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I love you를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카운트 숫자죠. 그 카운트로 측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되게 좋은 척도다. 수의 모든 기능도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척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태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빨리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우리가 사용한 두 번째 오래된 척도는 뭐냐면 두 번째 오래된 척도는 우리가 이거는 일단 길이를 재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이를 재고 싶어요. 이 책상의 길이를.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이 책상을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카운트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돼. 그래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각 문화권마다 단위를 개발해요. 단위를. 예? 일단 단위를.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많이 쓰이는 거 뭐야? 한자죠. 한자라는 게 이렇게 한 뼘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자라고 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단위로 하자. 우리가 단위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 측정한 거죠. 한 뼘, 두 뼘, 세 뼘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면 세 뼘 반. 자, 세 뼘 반은 카운트에서는 없던 거예요. 근데 세 뼘 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발로도 할 수 있죠. 서구에서는 one foot, two feet. 그래서 foot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단위인데 이런 단위를 이용하는 거지. 사람들끼리 누가 제안을 해. 야, 그걸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은 단위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 사람마다 뼈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별로 막 그렇게 해서 뭐 만들어 갖고 그게 실제로 딱 고정돼 있고 최대한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돌아다니면서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자를 만드는 거죠, 자를. 그래서 이제 여기 얽혀서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각 문화권마다 각기 다 다른 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계몽주의가 확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의 두 명의 과학자
정확하게 과학자나 두 명의 과학자 이제 이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그거에 의존하지 않는 예? 그거에 의존하지 않는 뭔가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어떤 길이를 만들어서 척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뭐냐면 지구를 기본으로 하자. 지구를. 그래서 지구의 총 뭐라 그러죠? 지구의 총 이 둘레 길이를 재고 이거 다 못 재니까 이쪽에서 이제 적도에서 북극까지 이를 재는데 그것도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프랑스 국경을 이렇게 재가지고 그 거리를 재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해서 요 지구의 길이를 재고 그 지리의 그 좌우선이라는데 좌우선이 약 4만 킬로미터예요. 4만 킬로미터. 그걸 1000만 분의 1로 딱 나눈 길이를 딱 만들었어. 그게 1m예요. 1m. 1m. 자, 그래서 1m 길이를 딱 만들어 놓고 자, 이거를 우리 모두가 씁시다. 그래서 이제 미터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기준을 딱 만들어서 이제 측정하는 걸 다 어마운트라고 그래. 근데 어마운트. 우리가 보면 어마운트를 이용한 측정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도 길이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도 이제 시간의 1초의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뭔가 이제 재밌는 역사도 있겠죠. 근데 그걸 궁금한 사람들은 1초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나중에는 헬륨에서의 그 전자가 뭐 어떠한 뭘 도는데 걸리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불변하고 오차가 뭐 없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그거를 거리 또는 시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리와 시간인데 그런 걸로 해서도 사회과학 변수라든지 아니면 뭐 심리적인 변수도 우리가 측정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의 위험성이야. 도시의 위험 정도를 구할 때 우리가 거리라는 걸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서 간의 평균적인 거리, 경찰서 간의 거리, 경찰서 간의 거리가 멀면 그렇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게 요새 빅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면 어떠한 그 두 단어가 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 뭐 챗 GPT 이런 거 할 때 뭐냐면은 두 단어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리, 뭐 문장 사이에서 거리, 그것도 거리라는 걸 이용한 거죠. 근데 자, 거리라는 걸 이용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거리는 그 사람이 딴 사람과의 태도를 측정하는데도 되게 중요하게 사용돼요. 사실은 이 거리를 이용해서 사람들끼리 얼마나 가까이 앉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멀어져 앉느냐를 가지고 어떤 인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하고. 자, 그리고 시간도 있어요. 시간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적 변인이랑 어떤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인데 눈을 얼마나 오랫동안 마주치는지, 예? 눈을 마주하는 시간 그걸 가지고 태도를 측정하기도 하죠. 근데 태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요거 약간 눈동자가 얼마나 팽창하는지, 예? 그 면적을 가지고 태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건 다 뭐냐면 어마운트 스케일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태도 측정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implicit association 테스트라고 요거는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반지라는 어떤 그 교수님이 하여간 뭐 개발하고 자기 지도 선생님 그린왈드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하버드에 여기다 이거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우리가 정치인이면 정치인 아니면 무슨
또 인종이면 인종, 뭐 남자, 여자, 뭐 늙은 사람, 낮은 사람 각각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세히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면 무지하게 재밌어요. 근데 이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약간 애매모호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얼마나 빨리 답을 하느냐를 보고 반응 속도, 그러니까 시간, 반응 시간을 가지고 그 리스폰스 타임이라는데 반응 시간을 가지고 태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임플리시트 애티튜드 이거는 나도 몰라, 본인은 모르지만 자기의 숨겨진 자기의 태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 근데 자, 그건 다 뭐냐, 어마운트 스케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간을 이용한 어마운트 스케일이고, 자, 이거 어마운트 스케일은 분수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good, very good. 그 다음 게 뭐냐면 레이시오인데, 뭐냐면 레이시오는 이 섞은 거야. 이걸 막 결합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은 그 한 도시의 그 위험성은 살인 사건의 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큰 도시면은 무조건 살인 사건이 많이 나니까 그거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없지, 좋은 측정이 될 수 없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각 도시가 또 다른 변수가 있어. 도시 사이즈가 있잖아요. 인구수라는 사이즈가 있죠. 그 두 개를 결합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비율로, 레이시오가 비율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구 천명당 태어나는 사람의 수, 그게 뭐야? 근데 이게 birth rate잖아요. birth rate. 그걸 뭐냐면 레이시오 스케일이에요. 근데 birth rate, 태어나는 한 해에 인구 1000명당 한 해에 태어나는 베이비 숫자. 이거는 카운트로 나눈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카운트를 어마운트로 나눈 것도 있고, 뭐 이게 어마운트 나누고 다 나누면 이 좋은 변수가 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거리를 속도로 나눴다. 그러면 속력이 되잖아요. 속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대부분 다 이 레이시오 스케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 특히 자연과학에 가보면은 각각의 어떤 단위들이 다 오음도 있고 전하량, 전압, 뭐 면적, 부피, 뭐 이렇게 해서 다 모든 관찰 변수와 관련해서 그 척도를 만들어 놓고, 많은 척도들은 다 레이시오죠. 근데 레이시오, 우리가 야구 선수의 타격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변수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느냐, 우리가 안타수 나누기 타석수 타수 이렇게 하잖아요. 타수. 그러니까 그건 뭐 레이시오 스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좋은 학문이 발달된 데는 이런 척도가 많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잘 쓰여진다. 우리도 사실 사회과학도 많이 쓰긴 하는데 사회과학은 문제가 뭐냐면 좋은 단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근데 뭐 그런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라고 ANES라는 그 매년 하는 중요한 서베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치인에 대한 태도 재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는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을 할 때 필링 더라미러라는 그런 필링 호감 온도계라는 거 써요. 호감 온도계. 근데 이거는 뭐냐면 화씨라는 게 0도가 이제 사실은 무지하게 이제 추운 거고, 무지하게 추운 거고, 100도라는 게 이제 되게 높은 온도잖아요. 근데 따뜻하지, 여기가 따뜻해. 100도면 따뜻해. 근데 이제 0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놓고 따뜻하다, 차갑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의 이 사람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당신의 호감도는 얼마입니까? 라는 걸 측정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단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정확한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척도인데 그거를 학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딱 만들고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학계가 개발해서 써야 돼. 근데 좋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근데 꼭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꼭 요 세 가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이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더예요. 오더. 이거 나중에 합시다. 자, 오더인데
그 랭크 오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를 쓰긴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순위, 2순위, 3순위 할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는 그게 수는 수인데 서수죠. 근데 그래서 이 그 수의 그 어떤 특성 중에서 순위라는 걸 반영을 하지만 그 외에 이꼴 인터벌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걸 반영을 못하죠. 특히 이제 그래서 수 1, 2, 3 이렇게 할 때는 1위, 2위, 3위라는 거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우리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그 자연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평균을 내거나 뭐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오더는 특별한 척도다. 그걸 우리가 특별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특별히 다뤄야 되는데 하나 뭐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수가 가진 특성이 아까 뭐 수는 반드시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이 1보다 커요. 근데 자 이게 재밌는 게 이 랭크 오더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3명의 유권자가 있다 합시다. 유권자요. person 1, person 2 이게 유권자가 3명이 있고 여기 캔디데이시 이렇게 있어요. 캔디데이시 A, B, C 있어요. 근데 후보자가 이렇게 후보자가 A, B, C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후보자 A 투표자 1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했다 합시다. 투표자 2는 이 사람이 여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리고 여기는 1순위, 2순위, 3순위 했다고 치면 자 어떤 일이 하냐면 자 A랑 B랑 두 개 비교하면 얘는 이 사람은 얘를 뽑아. 얘는 누굴 보세요. 이 사람 뽑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뽑겠지. 얘가 윈이야. A가 B보다 윈이야. 근데 얘를 두 개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얘가 윈이에요. 근데 얘가 윈이고 또 얘가 또 윈이죠. 그러니까 또 B가 C보다는 높아. 우승. 근데 A랑 C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고 얘도 이기고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2대1로 C A보다는 C가 이게 근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이런 테스트를 추이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트랜지티비티. 예? 자, 근데 순위를 사용할 때는 이런 한계가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해야 되고 이것도 순위를 하는 거를 오디널 스케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디널 서열적 척도다. 그래서 우리 척도 중에는 서열이 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미널은 뭐냐면 그냥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운동선수 등번호가 다 숫자가 있죠. 근데 그거는 숫자지만 수로서는 의미는 거의 없고 그냥 일반 뭐 철수야 영이야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런 걸 나미널이라고 해요. 나미널. 그 나미널도 한 가지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측정하는데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숫자를 주긴 줘야 근데 1 어떻게 해야 돼? 1 무슨 뭐 불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불교 2 뭐 유교 이렇게 합시다. 3 기독교.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카톨릭 이러면 안 돼. 왜냐면 기독교 안에 카톨릭 있잖아요. 근데 겹치잖아요. 근데 겹치면 안 돼. 그래서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카톨릭을 하면 여기 개신교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근데 요걸 뭐라 하면 요걸 mutually exclusive 해야 된다. 이게 겹치면 안 돼. exclusiveness.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뭐야 나는 조로아스터교인데 없어.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 이거 스케일을 잘 못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조로아스터교를 넣어야 돼. 근데 조로아스터교. 예? 그냥 어떤 사람은 난 남녀 호랑교야. 남녀 호랑교 넣어야 돼. 뭐 이렇게 하기 힘들죠. 근데 그래서 꼭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할 때는 아들
기타 등등을 넣어야 돼. 기타 등등. 이거 관련된 걸 뭐냐면은 exhaustiveness. 모든 걸 포괄해야 된다. exhaustiveness. 그래서 항상 하면 mutual 네이밍 할 때는 mutual exclusiveness.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exhaustiveness.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모든 걸 포괄해야 된다는. 자, 그다음이 재밌는데 이걸로 하면 끝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원래 이제 여기까지 하면 거의 이제 다 모든 스케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리커트 스케일은 뭐예요? 리커트 스케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유명한 이제 아티클인데 이것도 보면 태도를 측정하는데 여기 태도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 패티 카쇼프 골드만이 쓴 81년에 쓴 유명한 논문인데 여기서는 아까 공신력이 태도에 미친 영향을 할 때 태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종합시험이라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는 그 종합시험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어느 정도 to what extent to which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1. do not agree at all do not agree at all 이렇게 한 거야. do not agree at all.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11로 했어. agree completely.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 1, 2, 3 이런 거를 뭐냐면 이거를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리커트 스케일은 이렇게 하는 대표적인 게 1, strongly disagree 1, 2, disagree 3, 이도저도 아니다 4, 이 뉴트럴 4, agree 5, strongly disagree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리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리커트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한계가 있냐면 일단 0이 없어. 0이 내추럴 오리진이 없어. 출발자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다음 또 어디에 무슨 어떤 약점이냐면 요 간격이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트롱리 디스거리 할 때 이게 또 막 진짜 스트롱 디스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스트롱 디스거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간격이 이 간격이랑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오디널 스케일이다. 오디널이다. 순이다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리컬트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 문제가 뭐냐면 자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그리 디스어그리 이거를 독립변수로 쓰면 5개 다른 조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good. 예? 그럼 괜찮아요. 근데 이걸 종속변수로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종속변수로 쓰면 5가지 레벨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뭐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어떤 물체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보자. 그러면 이런 커브가 그려지는데 시체의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이런 걸 발견하고 싶은데 이런 걸 발견할 때 만약 온도를 우리가 매우 뜨겁다 뭐 이도저도 아니다 차갑다 매우 차갑다 요렇게만 하면 이런 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뉴턴이 이걸 발견했는데 뉴턴이 발견한 식 뭐 저도 여기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뉴턴이 그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식이 다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이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워서 가설이나 모형을 테스트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지받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컬트는 어떻게 했느냐? 리컬트는 주장한 게를 그래 요거 하나만 태도를 측정한다. 그랬을 때 이거 뭐 얼마나 동의나 이거 하나만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 문항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 동의하는 정도를 적으세요. 이것은 그것이다.
좋습니다에 얼마 동의해 하고 두 번째로 얼마래 근데 이것은 바람직하다, 디자이러블하다 얼마나 동의하세요? 또 해. 그다음에 당신은 거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또 측정을 해. 이렇게. 예? 그다음에 당신은 뭐 그게 wise, 뭐라 그러지? 뭐 현명한 건가 아니면 unwise, 현명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물으면 사람들이 답변하는데 뭐 비슷비슷하게 답변하겠죠, 이렇게. 예? 예? 어떤 한 사람이 하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한 여러 개를 만들어. 여러 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4개를 만들었는데 4개 만들면 어떤 게 되냐면 그 다 더해. 나중에 더하면 어떻게 하면 최소값이 4가 나오고 최대값이 20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숫자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갑자기 이게 척도 수가 많아진 거야. 근데 척도 이게 이 밸류 수가 많아야지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그래서 밸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이꼴 간격이냐 얼마나 이걸 믿을 수 있느냐 품질이 어떠냐는 따로 또 측정이 가능하다, 평가가 가능하다, 신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리컬트가 주장을 하고 뭐 토거슨이라는 사람은 이걸 반대를 하고 스티븐슨이라는 당대의 그 뭐 심리학자 뭐 사이코메트릭스 가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그래서 리컬트 스케일이라는 게 이 사회과학에 쑥 하고 들어왔고 지금 심리학에서도 여전히 이거를 많이 쓰고 있죠. 응?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썸네일에다가 했는데 선생님 5점 척도를 해야 돼요? 아니면 7점 척도를 해야 돼요? 5점 척도, 7점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 예? 참고로 저는 5점 이건 잘 안 쓰죠. 근데 자 이걸 이 밸류를 몇 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데 뭐 이거에 대한 또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 근데 그 뭐 유명한 가수들이 거기 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들은 이걸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심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94점 아니면 어떻게 보면 7.9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보면 수를 우리가 채점할 때 선생 채점할 때 주로 0부터 100까지를 놓고 채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오디션에 그 심사를 하는 가수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냐면 이 감시관이 있어. 자세하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얘는 요 수준, 얘는 요 수준, 요 수준, 요 수준, 요 수준 나눠서 볼 수 있어. 근데 그 비전문가 보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한 3가지로밖에 구분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가 응답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가장 중요해. 근데 능력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여러 개로 구분하면 자세하게 구분하면 할수 좋죠. 이 스케일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은 뭐 우리 0부터 10까지도 할 수 있고 여기도 보면 이 실험 연구인데 실험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험 연구에서는 특히 한 명씩 데리고 와서 할 때는 이걸 자세하게 해도 that's okay. 그러면 사실 더 우리 유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또 능력의 문제를 봐도 사실 의지의 문제. 예를 들어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지금 뭐 무슨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세요? 뭐 0은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10은 찬성하면 그 말 한 사이에 이미 가버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는 yes or no로 묻는 거예요. 특검 찬성 반대. 대통령 지지해? 어프로볼해? 지지하지 않아. yes or no. yes or no로 측정을 하면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없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당신은 어느 정도로 당신은 어느 정도 아픕니까? 어느 정도 고통스럽습니까? 하면 숫자로 측정할 때 뭐 측정해야 근데 거기는 0부터 10까지 측정해야 근데 일단 0은 전혀 없는 상태고 10은 최상이고 이렇게 10까지 측정하죠. 근데 왜냐면은 아픈 사람은 내 환자니까 의사가 잘 해주길 원하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그래서 사실은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 응답자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서 능력과 의지가 많다고 생각할수록 하면 더 자세한 값들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다. 네? 그런 좋은 측정이 많습니다. 그 태도를 측정할 때도 뭐 관계 정도할 때도 뭐 그냥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얼마를 빌려줄 수 있어. 예? 사람 신뢰를 할 때 돈으로 측정하면 이게 뭐 많겠죠. 이게 거리나 시간도 마찬가지요. 능력과 의지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이시오 스케일 비슷하게 주로 이제 0부터 10까지 이게 0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제로다. 이게는 완전 100% 동의다. 이게 100% 동의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걸 쓰는데 이것도 보면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2와 3을 잘 구분하기도 힘들고 뭐 이래서 아닌데 하여간 이 정도는 있어야지 가설이 검증이 잘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좋은 스케일인지 이게 스케일의 수가 능력과 의지에 부합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또 판정할 수 있어요. 근데 판정이 뭐냐면 이 품질을 보는 거예요. 품질을. 근데 품질이 뭐냐?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을 만한 척도인가를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신뢰도라는 게 있고 하나는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설명을 해서 어떠한 측정이 뭐 정말 좋은 측정인지 어떠한 몇 개의 수가 5점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떠한 수의 척도가 적당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